안녕하세요. 메카닉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세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요. 강점하고 약점까지,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솔라나의 재림인가 했을 때 솔라나와 세이코인의 공통점이 아주 비슷합니다. 특징이 훌륭한 성능, 불안한 중앙화.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제 상장을 했고요. 세이는 뭐냐?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 아시죠?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이고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이고, 이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이냐? 디파이를 위한, 디파이가 뭐죠? 금융이죠, 금융. 그래서 대출, 예금, 아니면은 그냥 거래소,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업비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디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디파이라고 하고, 이 디파이 앱들을 위한 특화 체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디파이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됐고요. 그래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추려봤습니다. 오더북이란 거는 우리 업비트에 주문할 때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지정가 주문 넣는 거 있죠. 그걸 하려면 오더북이란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오더북이 일반적으로 이 코인 쪽에서는 흔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더북이 이게 들어가면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동성 풀 형태로 서로 그냥 교환하는 형태로 개수 B로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오더북 이거를 체인 전체에 공유해서 이 체인 전체에서 이 같은 오더북을 쓰니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오라클은 이제 가격을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이제 체인에서 이렇게 가격을 직접 이제 제공을 합니다. 어떤 코인은 얼마다 이런 거이겠죠. 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얘들은 원래는 블록체인이란 게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를 하잖아요. 거래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근데 이 세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할 때 연관된 거는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100만원을 보내고 누구한테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00만원을 썼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거는 제가 공통된 사람이 이제 계속 돈을 보내고 주고받고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는 그런 거래가 있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래는 병렬로 처리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블록을 전파할 때 해시만 보낸다 하고 그거 외에도 텐더민트 합의 과정에서 이제 미리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까지는 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빠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디파이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레이어 1 체인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 그래서 괜찮죠. 기술들이 다 현재 디파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검증자의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자, 단점입니다. 검증자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야겠죠. 저렇게 빠르게 확확 처리하려면 결국 컴퓨터가 좋아야 되고, 검증자가 아무나 될 수 없고 소수가 되겠죠, 결국.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화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화가 될 수 있고, 중앙화라는 거는 검증자 수가 결국은 많아져야 되는데, 검증자 수가 많아지기 힘든 상황에서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이렇게 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성능 안 좋은 컴퓨터 누구나 참여하게 해서 속도가 조금 느려도 이걸 다 해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개수가 줄어들고 아무나 못 되니까 이게 좀 희소하겠죠. 희소하다 보니까 해킹하기 쉽겠죠.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러면 좀 더 치명적일 거고. 컴퓨터가 10,000대 있는데 한 2대가 끊기면은 괜찮잖아요. 9,900 몇십 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한 20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개가 다운됐어. 그러면은 17개 됐으니까 15%의 속도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산술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 중앙화 문제가 발생했고 할 수 있고, 중앙화 문제가 있는 건 솔라나였죠. 그래서 디파이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디파이는 속도가 중요하지만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보안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돈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디파이로 은행이 이 은행이 A은행, B은행이 있어요, 여러분. A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A은행이 이렇게 어필합니다. 저희 은행은 보안이 아주 치밀해서 절대로 돈을 이제 이렇게 강탈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행이 있고요. B은행은, 저희 은행은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 당신이 맡기는 돈을 빠르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보안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A은행 가죠.
내 돈 이거 뺏길 수도 있다 이런데 누가 가겠어요? 물론 세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의 돈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은 이 속도를 결국 추구해서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을 끌어올려서 속도를 이렇게 추구하는 순간 보안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 네트워크가 방향이 조금 이상합니다. 토큰 총 공급은 100억 개고요. 현재 18억 개가 풀렸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47%의 인플레. 뜨겁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47%의 인플레가 있고, 이게 뭐 토큰 소각이나 이런 게 있어야겠죠. 수수료에 대한 토큰 소각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는 이 수수료로 낼 때 내고, 그중 일부 소각하고, 세이 네트워크 전체 기축통화로 세이 토큰이 쓰이고, 스테이킹 기능이 있습니다. 디파이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데 얘네는 속도를 중시한 체인이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그리고 토큰 인플레는 연 47%입니다.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기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예상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미래는 바로 해킹이죠. 해킹, 보안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세이 네트워크 속도를 중시했기 때문에 서버 다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돼서 뭐 일부 검증자가 비양심적으로 이런 투표를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때까지 있었던 중앙화된 네트워크 기억나시죠? 이오스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있었던 문제가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게임 체인으로 가야 됩니다. 게임 NFT로 가야 되고요. 보안이 뛰어나다 이러면 디파이 체인으로 가는 겁니다. 디파이로. 그래서 속도가 빨라서 게임 체인으로 간 게 있죠. 폴리곤 이런 거 있죠. 보안이 뛰어난 디파이 이런 거는 뭐 지금 아비트럼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죠. 그래서 세이 네트워크는 장기 투자가 떨어집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